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공모전에서 입선한 레이어 3를 한 건축사무소 메스 스터디스 다니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건축은 결국 사회적 건축이라는 거는 그 건축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을 돕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어떤 능동적인 제스처로 사람들의 행태를 뭔가 통제하려는 생각보다는 그냥 좀 더 배경이 될 수 있는 건물이 좀 더 사회적인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먼저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뭐가 있을까에서 출발을 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답답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염이라는 위협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격리를 시키고 거기서 다른 공간에서 해오던 일들 같은 것들을 모두 다 그런 작은 전용 공간에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어떻게 느끼고 사람들이 어떨 때 답답함을 느껴서 이 격차가 어떻게 벌어져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제가 5평의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이 반지하에 있느냐 아니면 그 한강변 아파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답답함의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떨 때 이게 느껴질까라고 하다가 이제 공모에서 말씀드렸던 레이어 3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였어요. 서울을 가상의 어떤 천으로 덮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천에 닿는 공간들, 예를 들면 도심 지역의 빌딩 숲에서는 그 천이 빌딩의 옥상들에 이렇게 닿을 거고요. 그게 한강변 같은 곳에 갔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천이 늘어뜨려져서 이 한강변 아파트의 어떤 창문 쪽이 그 레이어 3에 닿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간들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가 그래서 결국 답답함의 격차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공간들, 레이어 3에 가까운 공간들은 원래도 높은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공간들은 다 돈으로 사유하게 되는 공간이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었어요. 그럼 결국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그런 공간들을 일반 공공에서 그런 레이어 3에 위치한 공간들을 제공을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곳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위치한 어떤 전용 공간들을 잠시 점유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미 이 건물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한강 또는 남산을 비롯한 어떤 고지대 녹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3이라고 말한 그 가상의 켜와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감염의 위험 때문에 사실 폐쇄도 되고 있고 가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래서 거기서 감염의 위험을 좀 벗어놓고 결국에는 지금 이런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놓고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수단으로서 폴리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거고 이제 폴리를 이제 결국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해치지 말자라는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영원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볼륨으로 이게 꽝 박혀버려서 다시는 제거할 수 없게 되면은 그거는 또 그거대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폴리가 굉장히 가볍고 단순한 구조여서 이제 그게 언제든지 다시 해체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다시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같은 어떤 2m의 어떤 지름을 가진 원형의 판 같은 거를 생각을 해서 이 판들이 이제 아까 말한 고지대 녹지 공간이나 아니면은 저지대 한강 같은 공간에 적용이 된다면 이제 같은 모듈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는 이제 이미 있는 어떤 거미줄 같은 산책로들이 있으니까 그 산책로에서
산책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뻗어나가는 어떤 폴리를 생각해내서 나무 위에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높은 형태의 수직적인 폴리를 생각을 했던 거고요. 한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한강 수면이라는 그 공간이 이제 넓은 공간과 사실 면하는 공간인데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원형의 물에 뜨는 그 아까 말한 2m 지름을 가진 구조물이 한강 물에 떠서 이제 한강 위에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 자체로도 안전하고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폴리들끼리 서로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한 어떤 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대화를 한다던가 그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마스크를 벗고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자체가 어떤 서울 도심에서의 어떤 답답함 자체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큰 제스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발을 내딛는 수준의 시기여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긴 한데 어찌됐든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매 작품을 함에 있어서 매 작품이 항상 새로운 얘기들을 던져주는 작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축적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더 매 건물이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라는 매체로 일단 전달을 하는 거에 있어서 수단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 작품들을 봐도 다들 이제 각자의 방법으로 하신 것 같고 저는 어떤 그림이나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해드리면 좀 독특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다는 전략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건축에 대해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구성을 꾸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패널로 이제 제시되는 그런 PT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관적이고 보는 순서라는 게 물론 어느 정도는 있긴 하지만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한 것 같고 영상이라는 매체로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는 분명히 있었는데 대신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읽으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장점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